제가 2학년 때 이제 집에서 아빠랑 대화를 하고 있는데 밖에 비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뭔가 비를 보고 슬픔이라는 생각이 가장 떠올라서 시를 쓰게 됐는데 그게 이제 슬픈 비라는 시고 그 시를 이제 아빠가 우연히 보게 돼서 시를 재능이 있는 것 같으니까 그때부터 시를 쓰게 되었어요. 오. 야, 근데 사실 그 시 쓰는 게 저도 뭐 어릴 때 좀 뭐 써보긴 써봤지만 그게 상상력이 이게 정말 다 동원을 해야 되는데 그럼 시우군 같은 경우는 그 글감들을 어디서 이렇게 모으시나요? 일단 제가 좀 상상을 많이 하는 편이라서 무슨 따로 잡생각이나 그런 것도 그런 걸로 시를 쓸 때도 있고 주로는 밖에 풍경이나 날씨 아니면은 옆에 있는 사물이나 그런 거에 지금 드는 생각을 바로 시를 생각으로 쓰면은 그게 시로 나와서 그걸 글로 쓰는 편이에요. 아이고. 나는 요만한 애 키워본 지가 오래돼갖고 원래 이 또래들이 이렇게 말을 잘해요. 아유, 저 또래 키우고 그러니까 있잖아요. 야무지네. 저도 원래 키우고 있잖아요. 요만한 애들이 대체로 내 생각하고 상상을 키워나가기보다는 직접적으로 뭔가 게임을 한다거나 맞아. 이런 데 열중하는 경우가 많은데 내 생각에 오롯이 집중할 수 있다는 그 시우군이 너무나 멋지고 대단하네요. 사실 이렇게 되기까지 아빠가 옆에서 얼마나 도와주셨을까 맞아요. 생각하고 사실 엄마가 세상을 떠난다는 건 아빠 입장에선 아내가 세상을 떠난다는 거라 아내를 잃은 남편의 마음 추스리기도 힘드셨을 텐데 그 어린 아들 돌보기가 쉽지 않으셨을 것 같아요, 감독님. 그렇기도 하지만 사실 시우가 저의 위로가 많이 되어줬어요. 저의 슬픔을 오히려 아이가 시를 통해서 이야기도 해줬고 또 아이의 시를 보면서 함께 엄마에 대한 이야기 또 슬픔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시공간을 시우가 만들어 줬고 또 저는 시우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면서 저는 또 영화 감독이니까 그를 기록으로도 남기면서 함께 그 부분을 이야기하니까 보통 죽음에 대한 상실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지 않고 회피하는 경우가 많은데 시우의 시 덕분에 또 시우의 자신의 마음을 제가 함께 나눌 수 있어서 참 좋았던 그런 순간들이 네, 많았습니다. 그렇게 서로에게 위로가 되고 정말 애도의 시간을 가질 수 있었던 그 시간들을 영화로 만들어내신 거잖아요. 그 약속이라는 영화 살짝 화면으로 만나보고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예. 아빠, 지금 이게 꿈이면 좋겠어. 빨리 먹어야 될 거예요. 엄마가 시우한테 다시 만날 거야 이렇게 약속해줬잖아. 생명은 끝이 있지만 희망은 끝이 없어. 약속은 꼭 이루어질 거야. 네. 아름다운 제주의 자연 속에 시우의 슬픔이 그대로 묻어 있습니다. 네. 시우군 아저씨도 13살 때 엄마가 돌아가셨거든. 그리고 아저씨도 외아들이고 아빠랑 둘이서만 살았어. 그래서 아빠랑 둘이서만 사는 시우군의 마음을 조금은 알 수 있거든. 아빠랑 둘이 사는 건 어때요? 그래도 엄마가 저를 끝까지 키워주진 못했지만 그래도 아빠 혼자서 저를 이렇게 건강하게 키워준 거에서 너무 사랑하고 감사해요. 아유, 의젓하다. 감사합니다. 어쩜 그러게. 이렇게 의젓할까. 아저씨보다 낫다야. 저보다 훨씬 더 어렸을 때 엄마를 잃어버린 건데 예. 그래도 엄마가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가 처음엔 힘들었죠, 시우군도. 사실 제가 처음에 엄마가 돌아가셨을 당시에도 사실 엄마가 아빠는 저한테 엄마가 천국에 갔다고 얘기해 줬는데 그때 당시에는 제가 천국이 뭔지도 몰랐고 엄마가 돌아가신 거의 뜻을 몰랐기 때문에 그냥 엄마가 잠시 여행 간 거라고 생각해서 나는데 1학년인가 2학년 때 아빠가 이제 제대로 말해 주셔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좀 이해하고 처음에는 엄청 슬펐지만 그 이후에는 그래도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서
네. 영화 속에 그런 장면이 있거든요. 어린 시우가 아빠는 있지만 엄마는 더 이상 내 옆에 없는 게 너무 슬프잖아라는 장면이 있는데요. 그 마음을 그대로 알 수 있습니다. 그래, 시우군 엄마가 지금 하늘나라에서 오늘 시우군 방송하는 거 보고 계실 거고 맞아. 아마 그 옆엔 아저씨 엄마도 계실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아까 저기 에리 누나 엄마도 계실 거예요. 저는 우리 그 감독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사실 그 죽음을 끄집어내서 얘기하는 게 사실 쉽지가 않잖아요. 근데 그 죽음을 통해서 또 누군가에게 또 희망을 전해줄 수도 있고 또 제가 하는 얘기, 제가 뭐 좋아하는 말씀 중에 이런 거 있는데 뭐 삶의 꽃이라면 죽음은 삶의 뿌리다라는 걸 참 좋아하는데 결국 그 뿌리가 또 우리를 더욱더 더 성장하게 해주는 그런 의미인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 영화를 통해서 또 희망을 못 찾고 계신 분들에게 큰 희망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네. 아버님 영화 제목을 약속이라고 붙이셨어요. 예. 그 뭐 특별한 의미가 있겠죠. 어떤 약속일지. 아이의 그 엄마를 잃은 그 상실감을 제가 너무 어렸기 때문에 엄마의 무덤 앞에 제가 못 데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조금 성장하면 약속을 지켜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엄마 있는 곳으로 내가 1년 뒤에 엄마 있는 곳으로 꼭 데려가겠다라는 그런 현상의 약속도 있고 또 하나는 우리가 죽으면 누구나 그런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만날 수 있다는 약속. 그래서 그런 희망적인 약속을 함께 지켜주고자 영화를 만들게 됐고 또 마지막으로 시우가 엄마를 만날 수 있다는 약속도 있지만 우리가 현재 살아가는 지금의 이 시간 또 이 공간 그리고 이 아름다운 삶을 우리가 건강하게 잘 지켜내자라는 약속 이 부분도 제가 꼭 지켜주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영화를 만들게 됐고 우리 아버님이 영화 감독님이 아니라 철학자. 예. 아유 생활에 그 깊이 있는 사고가 또 이런 멋진 작품을 만드신 게 아닌가 싶은데 영화 초반에 엄마 목소리가 나와요. 네. 맞아요. 그리고 이제 예. 사실 영화 보실 분들을 위해서 마지막을 말씀드려도 될까 아, 싶은데 그래도 이건 꼭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감독님이 말씀해 주시면 예, 괜찮겠죠. 마지막 부분이 네. 엄마가 살짝 나오셔요. 네. 시우에게 아빠인 저도 약속을 지켜주고 싶었는데 시우에게 선물을 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영화 처음과 마지막에 처음에는 엄마의 뒷모습만 나오다 마지막에는 엄마의 모습을 제가 제대로 한번 보여주고 싶고 또 엄마와 시우가 그 아름다운 공간에서 함께 있었던 그 시간을 제가 역추적해서 시우가 어리지만 다시 어린 시절로 돌아가서 그 어린 시절에 엄마 품에 안겼던 그 자장가 소리와 그 숲의 느낌을 시우에게 선물해주고 싶었고 또 그런 의미에서 약속의 의미가 이 영화에 담겨 있다고 생각을 그러면은 합니다. 그 선물 같은 장면을 봤을 시우는 그 영화 처음 보고 어땠어요? 그러게요. 예. 사실 좀 슬프기도 했지만 당연히 그 오랜만에 엄마를 눈으로 본 거기 때문에 기분이 되게 좋았고 마지막에는 특히 제가 익숙한 엄마 얼굴이 나와가지고 슬프기도 했지만 그래도 오랜만에 엄마를 봐서 기쁜 느낌이 가장 컸어요. 시우야 그 뿌듯하네. 엄마 얼굴은 평생 안 잊을 거야. 그리고 평생 못 잊을 거야. 근데 아저씨는 나이가 이렇게 많아지니까 엄마 목소리가 기억이 안 나. 근데 이제 영화 속에 엄마 목소리가 담겨 있으니까 시우는 평생 그 엄마 목소리를 그럼. 기억할 수 있을 거야. 우리 시청자 여러분 지금 방송 보시면서 아니 이게 무슨 소리야 싶으시겠지만 지금 이광기 씨와 박예리 씨가 앞에서 울면서 훌쩍거리는 소리입니다. 이 잡음을 좀 양해해 주시기 네. 바랍니다. 저는 그래도 시우보다 훨씬 더 나이가 많을 때 어머니를 떠나 보냈지만 그래도 그 이겨낼 수 있었던 마음 중에 하나가 엄마는 멀리 가신 게 아닐 거야. 오히려 예전보다 더 가까이 계실 수도 있어 라는 생각 그리고 엄마가 나를 지켜보고 계실 텐데 내가 더 잘 이겨내고 더 잘 살아내는 모습 보여드려야지 라는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어머니께서 영화에도 담겨 계시지만 늘 시우 곁에서 우리 시우 대단한데 우리 잘하는데 오늘 아침마당에서 이야기 정말 맞아요. 잘하는데 라고 보고 계실 거라 생각을 해요. 우리 오늘 시인 모셔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시 네. 얘기해야지. 얘기해야지. 그러니까요. 제가 정말 우리
너무나 감동을 받았어요. 근데 난 어쩜 저런 근데 난 메시지를 시가 전할 더 수 슬퍼. 있는지. 우리 민시우 시인의 시를 한 편 한 편 네. 공개하겠습니다. 아까 잠깐 이야기해줬던 시가 첫 번째 나옵니다. 바로 제주 꼬마 시인이 엄마에게 보내는 그 첫 번째 시가 슬픈 비라는 건데요. 제일 먼저 썼다는 슬픈 비 제가 낭독을 해드리겠습니다. 슬픈 비, 민시우. 비는 매일 운다. 나도 슬플 때는 얼굴에서 비가 내린다. 그러면 비도 슬퍼서 눈물이 내리는 걸까? 비야, 너도 슬퍼서 눈물이 내리는 거니? 하지만 비야, 너와 나는 어차피 웃음이 찾아올 거야. 너도 힘내. 그래, 어차피